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한 명에게 막힌 개표소 진입. 예, 어제 시위대가 막고 있는 잠실의 개표소를 이제 대한체육회 인원들 또 경찰이 진입하려고 했는데 한 명한테 막혔군요. 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죠. 네, 지금 이 봉쇄 상황 1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건물이 이제 단순한 개표소가 아니라 핸드볼, 펜싱, 당구 여러 종목 단체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뭐 국제대회 준비나 뭐 선수 지원 업무까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그제 경찰에 공권력을 좀 행사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어제 오전 9시에 그 대한체육회 그 체육단체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시위대가 막아서면서 이제 진입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중재안을 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단체당 2명씩 교대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의원들이 같이 들어가고 시간도 20분 제한을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방송사 카메라들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고 여기에 이제 현장 참가자 상당수가 좀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한 참가자가 이제 이 문을 잡고 버티면서 2시간 동안 그 대치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입하진 못했고요. 아니 그 한 명이 못 들어간다 네. 하고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이제 동원하진 않은 상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이게 사실 그냥 체육단체 업무 차질뿐 아니라 그 선수들이 자신의 장비를 꺼내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 이 봉쇄 때문에 장비 꺼내지 못하고 국제대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예. 다른 장비를 빌려서 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장비 원래 사실 본인이 익숙한 장비를 쓰지 않으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펜싱 선수들이 이 사무실 안에 있는 본인 펜싱 칼, 뭐 옷, 그쵸. 장갑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시대가 막고 있어서 못 가져가고 장비를 빌려서 갔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까지 한 2-3일 남았다고 하는데 그전에 만약에 꺼낼 수 있으면은 이제 후발대가 가서 이제 전해주는 방식을 이제 찾을 수 있고요. 예. 그 19일에도 핀 수영 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는데 만약 이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은 이 선수들도 장비 없이 장비를 빌려서 수영 대회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시위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건 혹시 그 안에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몰래 빼간다 뭐 이런 의심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개표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경찰은 이 체육단체 관계자들 출입 막는 행위 이건 이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시위대는 이제 개표자로 훼손될 수 있다면서 이제 출입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경찰은 지금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지금 조태임 기자로부터 쭉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도 시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13일째였고 지금 잠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에 CBS 취재 기자 송선교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교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의 잠실 개표소 올림픽공원에 이제 잠실 개표소가 있는 거죠.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험악했던 어제의 분위기와 달리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은 비교적 한산하고 차분합니다. 예. 지금은 참가자 50여 명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역시나 외치고 있고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이 시간대에는 지금처럼 조금 소강 상태가 나타나다가 저녁이 되면 1,000명 이상이 모이면서 열기가 오르는 양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개표소였던 이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겠다면서 처음 이곳에 모였던 취지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예. 시위대가 주로 몰리는 출입구 외에도 각 출입구마다 일부 인원이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아침 일찍이어서 지금은 좀 한산한데 밤 되면 또 모인다는 얘기인데 어제 경찰과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시의 대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오전 9시 5분쯤 경찰의 경기장 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장비들을 꺼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예. 지난 5일에 그 잠시 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화경찰 위주로 경찰 약 100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제는 대화경찰들이 시위대랑 협상에 나섰지만 시위대 내부에서도
현장에 있던 시위대 사이에서도 진입을 허용하자는 파와 절대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파로 나뉘고 그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2시간여 만에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파경찰서 형사이과장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방송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결국 진입은 제지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은 지금까지 체증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잘 이해도 안 되는 게 사실은 경찰이 이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혐의가 있는 분들을 놔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펜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칼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펜싱 칼을 못 가져가는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됐는데도 경찰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왜 대처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 예. 모인 사람들이 진입을 허용하는 파랑 반대파 확실하게 나뉘고 있고 각자 세부적으로 주장이 다양한데 그래서 의견이 일단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의견을 좀 모아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지금 집회 주체가 없다는 게 이 협상을 좀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 같고요.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잠시 집회 대표 성격으로 협상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이마저도 무산됐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예. 경찰이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던 만큼 음. 이제 이 법적으로 따졌을 때 불법적인 이 집회를 강제로 좀 진입 시도를 예. 하게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경기장 내부에 경찰과 또 대한체육회가 진입 시도를 할 예정인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찰은 좀 엄중하게 경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예. 그저께 시위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고도 강력하게 경고도 했었죠. 음.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그저께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면서 이제 경찰은 최대한 진입하는 것에 협조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오늘 현재까지는 기동대가 특별히 많이 보이거나 음. 어제처럼 대화 경찰이 많이 현장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당장 진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어제도 사실 오전 9시쯤에 예고 없이 갑자기 진입이 시도됐었고 음. 또 이후에 경찰이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었으니까 오늘 또 경기장 내부 진입 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대를 통한 강제 진입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이 송성교 기자도 예전에 보면 이제 다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위협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잘 안전을 중요시하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앞에 송선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어제 시위 현장에서 직접 중재도 나섰고 또 이번 시위대에 시위대 중 일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유승민 회장을 연결해 체육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도 경찰과 체육단체의 이 경기장 안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 경기장 안으로 대한체육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안에 꼭 체육회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9개 체육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예. 지금 거의 한 12일째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보니 예. 그 체육 단체들 각각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행정 지원을 받아야 될 선수 지도자 그리고 체육인들이 원활한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굉장히 현장에는 다양한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피해들이 보니까 제가 앞서 뉴스연구소에 저기 조태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못 가져갔다. 그리고 어제 출국했다고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물론 뭐 종목별의 어떤 예. 상황들이 세세하게 다 뭐 종목별로 있겠지만 예. 특히 뭐 펜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이 보통 이게 본인 칼이나 용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펜싱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다 그 사무실에 보관을 해 놓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관해 놓으면서 이제 대회 갈 때 이렇게 찾아가고 또는 보통 연습 때 쓰는 펜싱 칼이 있긴 하지만 예.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또 시합 때 써야 되는 칼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일단 그거를 발출을 못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우리 그 입주해 있는 직원이 거의 한 7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예. 그 급여를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급여를 지금 못 받고 있군요. 네, 왜냐면은 이제 급여 날짜가 돼도 저 OTP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 업무가 중지가 돼 있고 또 예. 법인 인감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해요. 예. 선수들한테는 경기력이 생존이고요. 예. 거기에 지원하는 행정 지원 인력한테는 급여가 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나 그 현장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같은 체육인들에게는 어떤 증명서라든지 이런 발급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겠네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어디에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어떤 게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음. 아무래도 체육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타임라인이라도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뭐 대비를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아예 뭐 지금 기약이 없고 음. 또 집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요. 예. 예, 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 경기장이라고 하면 경기장만 있는 걸로 보지만 그 밑에 여러 사무실들이 있고 대한체육회 사무실이 많고 물론 펜싱협회 이런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무가 완전히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냥 마비가 돼 있는 상태죠. 앞서 이제 네. 펜싱 선수들이 그게 이제 인도에서 19일부터 열리던가요? 그 경기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예요. 네. 본인 칼을 안 가져가면 아무래도 익숙한 예를 들어 뭐 다른 종목도 뭐 라켓도 그럴 거고 근데 본인 칼이 아니라면 경기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예. 선수한테 그 장비는 그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면은 저희가 뭐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뭐 당장 저희가 때 이거 쓰면 되고 저희가 때 이거 쓰면 되고가 아니고 예. 본인 몸에 맞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어떤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어제라도 진입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펜싱 협회랑 논의해서 예. 그런 용구들을 바로 현장으로 공수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아쉽게도 불발이 돼서 예. 참 뭐 어떻게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예. 그 입주해 있는 각 연맹 단체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물론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는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의 직접적인 경기까지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유승민 회장님도 직접 이 시위대와 뭐 대화도 하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던 걸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잘 안 됐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몇 분 오셔가지고 예. 이제 같이 협조를 좀 해주셨고요. 음. 특히 뭐 그전에도 이제 우리 사무처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 대부분의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대요. 예.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의 저지로 인해서 이게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이제 협조가 돼서 이제 들어가서 최소한의 물품 즉 전자장비는 의심스러우니 전자장비를 뺀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 나오게 협조가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설득이 안 돼서 뭐 참 그렇다고 그거를 강제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왜냐 그렇다가는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한 2시간 정도 설득을 하다 안 돼서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입지에 있는 경기단체들이 굉장히 낙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분을 2시간을 설득을 한 건가요? 저희가 네. 영상에서 보니까 한 분이 계속 문고리를 잡고 절대 못 비켜준다.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위대랑은 지금 네. 화면으로 제가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을 잡고 안 열어주니까 2시간을 지금 유승민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설득했다가 포기했다는 거군요. 네. 사실은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됐었는데요. 예. 네, 저희가 공권력을 투입해달라고 그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 집회를 해산하거나
아니,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저희가 최소한 10분, 20분이라도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예.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럼 서로 힘드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그 한 분이 설득이 안 돼서 어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일반 시민분들도 빨리 들어가서 갖고 나와라. 예. 왜냐면은 그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저희 사무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집에 안 들어갔다고 예를 들면 어떤 뭐 불이 안 꺼져 있는데 불 끄고 나올게요가 아니고 예. 내가 거길 못 들어감으로써 우리 아이가 밥을 굶어요라는 느낌인데 아, 그렇군요. 예, 그거가 지금 설득이 안 되니까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저희도 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야당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중재를 해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당 의원도 설득하려니까 안 됐고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 시위대 중에 상당부는 대한체육회 분들 들어가셔서 장비랑 필요한 거 가지고 나오세요 했지만 극히 일부가 막았다는 얘기인데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유 회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예. 야, 그래도 대한체육회 이 체육단체들 지금 어렵다. 우리 선수들 지원도 해야 되고 예. 이거 들여보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한 80대 2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예. 근데 한두 분이 막아서서 참 저희로서는 진짜 어제 희망을 갖고 예.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예. 뭐 이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나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문을 막고 있었다면 대한체육회가 사실은 정당한 권리로 대한체육회 업무 그것도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들어가는 거를 권한 없이 이분이 맡고 있었다면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협상을 하고 할 때는 예. 경찰 분들은 현장에 안 계셨습니다. 예, 오전에는 이제 오셔서 좀 도움을 주시고자 했는데요. 예. 그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예. 이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 시야에는 그 경찰분들은 안 보였고, 예. 바로 그 문 입구에서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 한 분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서, 예. 진입이 무산되고, 이제 진입이 무산됨으로써 저희는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예. 이게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니까 예. 예,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의 주체가 없다 보니 예. 누구랑 협의를 주체하고 누구 대표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오히려 그거에 맞춰서 희망을 갖고 계획을 세울 텐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저 한 분을 못 끌어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승민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그 앞에는 그 현장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예. 만약에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그분 뭐 뒤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분 끌어내고 들어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예. 저희로서는 사실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그렇죠. 우선이었고요. 대한체육회가 끌어낼 수는 부담스럽죠. 예,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굉장히 또 격앙이 되고 예. 그 현장이 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뭐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계속해서 설득했지도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좀 전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어떤 집회라든지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생존이 걸려 있는 저희 체육단체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들어주셔서 예. 저희 체육단체들이 최소한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도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도 투표권 있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쭉 얘기 들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오는데 일단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만장의 치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건 못하고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만장의 치제가 유럽연합 같은 데가 만장의 치제로 하거든요. 예. 27개국 그거는 27개국이 합의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300명, 뭐 1000명, 뭐 2000명 이거 다 합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예. 계속 그러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야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지금 경찰도 계속 이제 구두 경고를 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명분을 좀 쌓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서 다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국민의힘은 또 서울경찰청 방문해가지고 뭐 몸싸움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그 이제 패가망신 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얘기를 했죠. 얘기한 거.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패가망신하겠다 구두 경고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의를 한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 결국은 이제 명분을 계속 좀 쌓고 있다.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이제 폭발할 수 있으니 그런데 얼마나 지금 대한체육회 그 체육인들은 지금 화가 나겠어요 지금 뭐 월급도 예. 제가 펜싱 선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대회 가는데 내 칼을 못 가져가면 손이 안 맞고 사실 우리가 손때 묻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집에서 요리를 해도 손때 묻은 거랑 이게 다른데 어떻게 대회를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가는데 못 가져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루틴 뭐 시험 볼 때 루틴만 깨져도 난리가 나는데 예. 지금 본인이 쓰던 칼을 못 썼다. 지금 이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9월 19일에 지금 일본에서 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열리니까 지금 딱 3달 남았어요. 어. 훈련을 다 아무도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들은 다 책임질 거냐. 예. 참정권만 중요하고 이들의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결국은 이거는 정치권이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제가 드는 건 생각은 뭐냐면은 한번 들어갈 때마다 다 허락을 맡아야 돼. 지금 이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건 법원하고 정치권이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저기다 계속 둘 수는 없어요. 저 지금 저게 개표를 다 하고 근데 그 개표를 한 게 부정선거다 지금 예. 증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개혁신당, 뭐 조국혁신당이 다 모여서 우리가 보증하고 24시간 감시 가능한 곳으로 이걸 옮기자. 예. 법원이 이것도 뭐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옮겨놓고 저기에서는 시위만 하고 저 봉쇄는 이제 푸는 풀어야죠. 방식으로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예. 장도혁 대표가 어제 뭐 가서 이제 설득한 거는 잘했는데 일종의 이제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약간 면피용으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어찌 됐든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뭐 부실선거 규탄하고 또 일부는 부정선거도 의심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또 뭐 일부 분들이 정말 부정선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열기로는 네. 합의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국정조사 이름 좀 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벌어진 그 투표용지 사태 이제 원인 밝히고 예. 앞으로도 선거 관리 체계도 좀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예요. 특위는 이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9명이고 국민의힘이 7명인데 비교섭 단체가 이제 2명이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야 동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요. 조사 기간은 45일인데 필요하면 이제 연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되면은 곧바로 특위 구성되고 뭐 이후에 기간 보고 증인신문, 현장 조사 이런 것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좀 빨리 좀 합의가 된 편이에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예.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요게 좀 이견이 컸거든요. 국민의힘은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 정부, 뭐 대통령실까지 이제 포함해야 된다 요런 거였는데 일단은 직접 책임은 이제 선관위에 있는 만큼 그 선관위로 한정해야 한다 요런 데 이제 공감을 했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요구도 일부 반영이 돼서 조사 과정에서는 행안부 장관이나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도 증인으로는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특위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는 좀 국민의힘 주도로 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야당에게 좀 권한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또 만들어져서 45일간 물론 연장도 가능하고요. 활동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국정조사는 약간은 한계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정조사 지금 선관위가 워낙 문제가 많고 지금 뭐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해외 연수도 엉뚱한 데로 많이 갔다. 뭐 몰디브로 해외 연수 가고 뭐 코타키나발루로 해외 연수 가고 막 뭐 이런 게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몰디브의 선거 제도를 보고 뭐 참고하려고 저 사진 나온 것도 봤는데 예. 신박해요. 뭐 몰디브가 중요한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이상하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또 질타를 하고 예. 그럼 약간의 이제 카타르시스를 국민들이 느끼고 좀 분노도 같이 하고 이런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이제 좀 예정된 게 특검으로 가는 거. 근데 특검도 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검도 그 앞에 이건 합수본이 지금 검경 합수본이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 예. 압수수색을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빨리 내놓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특검에 가면은 특검이 또 준비하는데 한 달, 수사 예. 3달 하면은 올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좀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로드맵을 좀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예. 감시, 뭐 선관위 개혁 같은 거 말씀이시죠? 일단 감사원에서는 지금 직무감찰은 이게 위헌이라고 나왔으니까 예.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감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 감찰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예산을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거 받아왔는데 예. 이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감사원 쪽에서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부 좀 2단계 개혁안을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원장 상임화, 뭐 상임위원 확대, 독립감사기구 설치 뭐 이런 거를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고 개헌까지 지금 막 가겠다. 그래서 정치권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과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빨리 봉쇄를 좀 풀고 예. 피해자가 없게 만들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국정감사 같은 거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개헌까지 좀 투표를 하고 이런 로드맵들을 좀 착착착 내줘야지 예. 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좀 회복이 되지. 지금 너무 좀 만이하게 보인다 그 생각도 들고 민주당도 지도부가 저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도 안 갔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지도부 모르게 개별 의원들은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 메시지도 안 내요.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거에 대해서 이 사태를 너무 정파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아니 뭐 당심이 뭐 민심이 당심 뭐 당원이 당의 주인이고 뭐 이런 메시지만 낼 게 아니라 저 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그 생각이. 부정선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충돌 이런 것도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집권 여당으로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연구소에서 전했지만 국민의힘이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의 일부 지역 어제 6곳이었는데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의 입장차가 약간 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이 상황 보니까 어제 낮에 일어난 상황 보니까 입장차가 꽤 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신파 그 대한가 미래 의원들이 어제 급하게 오늘 원래는 내일 그 의원총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도 의원들 의견을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의원총회 열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전면 재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6개 지역 지금 7개 지역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이 이제 전면 재선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점전식 원내대표는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보자는 단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의견 충돌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정식 대표는 짚어보자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전면 전국 재선거를 하자. 총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